지금 우리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상대방은 하루에 나한테 카톡을 2번밖에 하지 않는데 우리 사연자분은 이 사람이 카톡을 1번 하건 2번 하건 3번 하건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나 지금 일어났고 출근했고 어디 왔고 밥 먹고 있고 퇴근했고 이제 잘 거야 이런 것들을 구구절절 상대방한테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우리 사연자분이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패를 전부 다 한 번에 까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매력 이런 패들을 이 사람한테 보여줘야 하잖아요. 근데 절대 이 패를 한 번에 깔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멀리 봤을 때 서로가 가지고 있는 패를 완전히 다 까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패가 10개인데 이 10개의 패를 한 번에 다 깔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패를 한 번에 다 까버리잖아요? 그러면 어찌됐건 내가 이 사람한테 한 번에 많은 것들을 알려줬기 때문에 상대방이 느끼는 나에 대한 호감이 순간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는 어떡할 거냐고. 내가 한 번에 이 사람한테 내가 가진 패를 다 깠기 때문에 더 이상 보여줄 패가 없어. 그러면 이 패를 다 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사람한테 뭘 보여줄 건데요? 보여줄 게 없다니까? 어찌됐건 서로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마이너스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만 않으면 연인관계로 발전을 할 것이고 연애를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두 사람 사이에 느껴지던 설렘이라는 감정은 서서히 줄어들고 이 설렘이 자리를 잡고 있던 이 공간에는 자연스럽게 정이라는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기를 안정기에 돌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안정기에 돌입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패를 천천히 상대방한테 보여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으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매력들이나 패를 다 보여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나를 떠나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상대방한테 호감이 있고 상대방도 나한테 호감이 있는 상태라면 한 번에 패를 다 까는 것보다 뜨문뜨문 매력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자극적입니다. 약간 반전 매력 같은 느낌이랄까요? 어떤 특정한 매력을 일정 기간 동안 숨기고 있다가 이 사람한테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느끼냐면 이 사람한테 이런 매력도 있었다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 사람한테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면 이 사람한테 이런 매력까지 있다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한 번에 이 사람한테 내 매력, 내 패를 다 보여주는 것보다 텀을 두면서 이 사람한테 내가 가진 매력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굉장히 다양한 매력을 가진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가진 매력에 대해서 궁금함을 느끼게 되고 또 어떤 패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나라는 사람에 흠뻑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너무 내 이상형에 가까워. 그러면 사람은 본인의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 내 옆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 내가 가진 매력이나 패들을 이 사람한테 한 번에 다 보여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빨리 내가 가진 패를 다 보여주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안정기에 접어들기 전에 나에 대해서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거나 나에 대해서 질린다거나 호감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제 감정을 표현하면 상대방은 표현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다가갈수록 이 사람은 멀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최소한 우리 사연자분과의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걸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반대로 해야 나를 궁금해하고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답장이 오지 않는 이상 저도 이제 그러려니 받아들이고 안 보내려고요.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데 이렇게 머리 아프게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따지고 이렇게까지 할 거면 연애를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애초에 우리 사연자분이 써주신 채팅창의 내용을 보면 상대방을 좋아하는 만큼 연락을 하고 표현을 해야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든 이 사람과의 관계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하고 싶은 연락도 다 참아야 되고 표현들도 다 꾹꾹 눌러야 되는데 어찌 보면 이게 본인이 추구하는 연애 방식과는 전혀 반대의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라서 우리 사연자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측 불가능한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 사람이 예측이 되고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사람이면 재미가 없는 느낌이랄까요? 이런 감정이 나쁜 건 아니에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부부고 평생을 함께 하는 사이일 때는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연인 관계라고만 생각을 해봤을 때 모든 게 예측이 가능한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매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게임이라도 엔딩을 보는 순간 급 재미가 떨어지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시작부터 엔딩까지 도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돈과 시간을 쏟았기 때문에 이 게임에 대해서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 게임에 대한 흥미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갈 게 없으면 이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급속도로 식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우리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만 생각하면 이 사람 말고 우리 사연자분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이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다 해결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나와 가치관이 반대인 사람을 만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연자분이 계속 이 사람한테 끼워 맞추는 연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사연자분의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의 의사를 말하는데 자꾸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상대방의 눈치를 보는 겁니까? 애초에 상대방은 우리 사연자분의 눈치를 전혀 안 보는 것 같은데 본인은 뭐 하나 할 때마다 이 사람이 기분 나쁠까봐, 감정 상할까봐, 버거울까봐 이런 거 다 따지면 얘기를 어떻게 해? 본인 입장에서 본인이 기분 나쁘고 섭섭한 걸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그 사람이 눈치를 보냐고. 애초에 내 입장에서 이 사람이 기분 나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신경 쓰일 만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얘기를 꺼내는데도 이 사람의 감정을 먼저 생각을 하면 본인의 감정을 언제 챙길 건데요? 상대방이 내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신경 써주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라도 본인 감정을 제일 먼저 신경 쓰라고요. 나를 만나고 있는 상대방도 내 감정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지 않고 거기다가 나까지 내 감정보다 상대방의 감정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도대체 이렇게 망가진 내 감정은 누가 신경을 써주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 스스로가 뒷전이 될 만큼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크면 위험하다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이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는 당사자인 본인만 몰라. 근데 이걸 왜 모르냐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이 마음이 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잘못된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본인의 연애를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솔직하게 털어놔 봅시다. 나를 뒷전으로 밀어놓고 상대방을 1순위로 생각하는 연애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연애 지금 행복하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그렇게 헌신하고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다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커서 사랑해서가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했는데 나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 저는 제가 챙겨줄 때가 행복해요. 근데 제가 챙겨준 만큼 상대방한테 무시받는 느낌이 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무슨 의미인가 싶더라고요. 그게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챙겨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사람 봐가면서 그렇게 하라고요. 내가 준 만큼 똑같이 돌려받는 건 사실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거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걸 수치화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내가 준 만큼 상대방한테 똑같이 돌려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을 했을 때 항상 이 사람이 1순위고 항상 이 사람한테 많은 것들을 쏟아붓는데 돌아오는 게 너무 작다. 턱없이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주고 있는 것들이나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잠깐 멈추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누군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맺고 끊음이 많이 힘든가 봅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와 안 맞는 연을 끊지 못하고 계속 끌고 가게 되면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사람과 연애를 이어감으로써 나이만 먹고 있는 거잖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괜찮은데 짝이 없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진다니까? 나이가 어릴 때는 누군가랑 헤어지고 만나고를 쉽게 반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것들이 힘들어집니다. 헤어져야 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정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사람을 놓지 못하고 1년, 2년, 3년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내잖아요. 헤어지고 싶어도 못 헤어지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이 사람과 연애를 함으로써 나이는 나이대로 찾고 이 사람과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 주변에 만날 사람이 없어. 괜찮은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과 함께 함으로써 내가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람을 놓지 못하고 관계를 질질 끌고 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니까요. 이런 것 때문에 맺고 끊음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맺고 끊음을 잘 하지 못하면 결국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과의 관계를 오랫동안 끌고 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런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만날 수 있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의 폭이 점점 줄어듭니다.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놓지 못하는 그 사람 있죠. 과연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라서,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놓지 못하는 걸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이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이 사람보다 좋은 사람을 만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놓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꾸 지금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놓지 못하는 이유를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본인의 상황을 포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앞에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연애를 스스로 생각을 해봤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냐고. 근데 그렇지 않다면서요. 그러다가 결국 타협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 그래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지, 지금 그 사람을 놓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1년, 2년, 3년 흐르잖아요.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하나 둘 포기를 해야 된다니까. 잘생겼다거나 예쁘다거나 몸매가 좋다거나 키가 크다거나 능력이 좋다거나 가치관이 나랑 비슷하다거나, 우리가 이성을 만날 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재고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 현실과 타협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조건들 있죠. 이 조건들을 계속 하나씩 접게 될 겁니다. 왜냐면 이 조건들을 접지 않으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나이에 비해서 동안이고 몸매 관리도 잘 하시고 금전적인 능력도 뛰어나지 않는 이상 모든 사람들은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던 사람과 하고 계신 연애가 스스로가 너무 행복하다고 느끼면, 문제가 없으면 저 역시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복하지도 않은 연애를 몇 년간 끌고 가다가 결국 이 사람과 헤어지게 되고 또다시 다른 사람을 찾게 되는 순간이 올 텐데, 만약에 이 시기가 30대 중반이 넘어갔다 이러면은 현실과의 타협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이 정도 나이가 되잖아? 그러면 내 눈에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짝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다거나 오래 만난 사람이 있다거나 대부분 옆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이 나이가 한 30대 중후반 넘어가잖아? 그러면 진짜 괜찮은 사람, 진짜 별로인 사람, 이거 두 개밖에 없어. 이 중간이 보통 없습니다. 근데 진짜 괜찮은 사람들은 대부분 짝이 있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 사람보다 밑에 있는 단계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중간이 없다 보니까 진짜 별로인 사람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또 이런 사람들은 만나기 싫은 거지. 중요한 건 그거죠. 내가 원해서 타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지. 근데 저는 웬만하면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상황 때문에 현실과 타협하는 일은 최대한 없었으면 하거든요.